여러분은 마당에 흩어져 있는 작은 화산처럼 생긴 원뿔 모양의 흙집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개미는 보통 해롭지 않은 작은 벌레들이고 다른 곳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호주 불독개미 무리 근처에 발을 디뎠다면 할 일은 단 하나죠. 도망치세요. 이 무시무시한 곤충이 이런 이름을 얻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눈에 확실히 뜨이는 건 입에서 튀어나온 커다랗고 뾰족한 턱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턱으로 오늘 운이 나빠 개미들의 점심거리가 된 동물을 붙잡습니다. 먹이는 딱정벌레, 애벌레, 파리 또는 말벌, 거미, 개구리가 포함됩니다. 이 개미들은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이든 쫓습니다. 이 개미들은 사납고 영리해요. 그들은 잔가지, 나뭇잎,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이용해서 둥지를 채움으로써 경쟁자인 납작 농발거미를 쫓아냅니다. 거미를 둥지에서 몰아내면 개미가 먹을 게 더 많아지니까요. 그 무시무시한 주둥이를 다시 살펴볼게요. 조심해야 하는 건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개미들은 주둥이로 뭐든지 잡습니다. 먹이, 적, 여러분의 피부까지요. 그리고 매우 독성이 강한 침을 주입합니다. 벌처럼 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미들은 여러 번 쏠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에게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건 독침이지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는 것도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그리고 만약 한 마리가 위험을 감지한다면 다른 개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우연히 개미 식민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다면 개미 부대 전체가 기어나와서 여러분을 쫓아낼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개미들은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고 빠릅니다. 게다가 점프도 할 수 있어요. 개미치고는 꽤 큰 편인데 약 성냥개비만큼 길어요. 이 개미는 최대한 멀리하세요. 이제 발 아래로 기어다니는 위험을 살피느라고 발만 쳐다보지 마세요. 조심해요. 아프리카 꿀벌이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마치 실험실에서 실수로 생겨난 곤충처럼 보여요. 모든 건 195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더 많은 꿀을 생산하는 벌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프리카종의 꿀벌과 여러 유럽종의 꿀벌을 교배시키기로 했던 거죠. 그 결과는 대부분의 종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사나운 프랑켄슈타인 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실험실 사고로 인해 20개 이상의 괴물 집단이 탈출했습니다. 이 벌들은 남아메리카 전역과 북부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벌들은 버스의 절반 길이인 4.5m 이상 가까이 누군가가 벌집에 접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키기 위해 모두 쏟아져 나옵니다. 약 10,000마리의 성남벌들이 여러분 쪽으로 달려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벌들은 4개의 축구장 길이에 걸쳐 침입자를 쫓아갑니다. 이 벌들에게서 벗어나려면 체력도 엄청 좋아야겠네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큰 벌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장수말벌은 가장 큰 벌인데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인 일반 꿀벌보다 20배나 더 큽니다. 이 벌들은 꿀벌, 말벌, 사마귀, 그리고 심지어 다른 장수말벌을 먹고 삽니다. 먹이를 쫓거나 침입하는 인간을 쫓아내기 위해 시속 40km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이 벌의 침은 양봉 보호복에 구멍을 낼 만큼 충분히 길어요. 그리고 이 말벌은 침입자의 눈에 독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날아다니는 공포에서 벗어나 해변으로 갈게요. 하지만 만약 실수로 원뿔 달팽이를 집어들면 평화로운 조개줍기 여행은 악몽으로 끝날 수 있어요. 사냥이나 방어를 할 때 이 달팽이들은 껍질의 뾰족한 끝을 통해 바늘 같은 작사를 발사합니다. 그 독의 작은 한 방울은 10명의 성인에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독에는 해독제가 없어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바다 생물은 상자 해파리입니다. 이 생물은 꽤 큽니다. 사람의 팔뚝 길이 정도죠. 그 길고 긴 촉수 길이는 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투명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해파리는 독성이 강한 촉수로 먹이를 잡습니다. 촉수에는 60명의 성인에게 위협이 되는 충분한 독이 있어요. 이 해파리를 만나고 살아남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좋아요. 바다는 뒷마당보다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헛간을 청소할 때는 갈색 은둥거미를 조심하세요. 악몽처럼 크지도 않고 종종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예요.
해가 없는 타란툴라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갈색 은둔검이라면 너무 늦을 때까지 보지 못할 거예요. 처음 물린 상처는 그다지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린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미가 송곳니를 피부에 찌르자마자 주입된 독은 조용히 무시무시한 일을 시작합니다. 3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그 부위가 빨갛게 되고 부어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타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욱 심해집니다. 증상은 보통 5일 후에 사라지지만 최대 3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숙한 곤충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 윙윙거리는 파리처럼요. 파리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오기 전에 아마 쓰레기통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로 날아가서 바닥, 벽, 그리고 변기 시트를 조금 기어다녔죠. 소목장에 들렸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동물원? 온갖 더러운 곳을 다 돌아다녔고 이제 여러분이 전시해놓은 아름다운 과일 그릇 위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접촉한 곳에 어떤 미생물이 있었든지 간에 이제 그 미생물은 여러분의 음식 위에 있어요. 박테리아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변을 청소하고 파리를 없애세요. 이제 집에 있는 무당벌레를 자세히 보세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아시아 무당벌레는 다른 무당벌레처럼 붉은색보다는 노란색, 주황색입니다. 머리에 M자 모양의 얼룩이 있는지 여부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무해한 무당벌레가 아니에요. 아시아 무당벌레는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와 유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목표는 기생충 진딧물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역효과를 냈고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벌레 자체가 기생충이 됐어요. 수많은 개체들이 생겨나서 사실상 전통적인 무당벌레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벌레는 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는 노란색 액체를 만들어내서 벽이나 기어다니는 모든 표면에 얼룩을 남길 수 있어요. 쐐기나방은 애벌레라기보다는 거미를 더 닮았어요. 옆구리에서 나오는 팔처럼 생긴 촉수는 모두 독이 있는 털로 덮여 있습니다. 한번 만지면 고통스러운 자극을 남깁니다. 만약 털이 많은 애벌레가 여러분 위를 기어다니는 걸 발견한다면 손가락으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핀셋으로 잡으세요. 만약 쏘였을 경우 그 자리에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내는 방법으로 털을 모두 빼내야 해요. 똑같은 테이프를 2번 사용하지 마세요. 털이 다시 꽂히게 될 수도 있어요. 비누와 물로 쏘인 부분을 씻고 필요하다면 가려움 방지 크림을 발라주세요. 여러분이 북아메리카에 있다면 대륙에서 가장 독이 많은 전갈을 조심하세요. 애리조나 바크 전갈은 무리를 지어 여행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 마리를 본다면 친구들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훌륭한 야간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밤에 볼 수 없을 때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거꾸로 있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테이블 바로 밑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공포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풀 끝에 편안히 앉아 점심 식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오, 보세요. 여러분 다리예요. 그 괴물은 당신의 다리에 달라붙어 여러분에게 빨대를 꼽습니다. 작기는 하지만 진드기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풀, 덤불, 땅 위, 나뭇잎 속 어디에나 숨을 수 있거든요. 진드기가 몸 위를 기어다니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할 거고 진드기에게 물린 상처는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때때로 사람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으악! 그래요. 바퀴벌레가 인간과 마주칠 때마다 듣게 되는 소리죠. 파리처럼 바퀴벌레는 더러운 발로 표면을 더럽힙니다. 음식도요. 그리고 사람을 물 수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요. 바퀴벌레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됩니다. 아, 남극으로 이사를 가야 할까 봐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밤에 고나게 잠을 자고 있을 때 침대 속을 기어다니는 소름 끼치는 벌레요. 게다가 더 안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먹이라는 점이에요. 베드버그는 너무 악명이 높기 때문에 소개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건강에 위험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온몸이 자꾸 빨간 물린 자국으로 덮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베드버그가 더러운 집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느 집 어느 침대라도 차지할 거예요. 흰개미는 물지도 않고 침대 위를 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장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먹는 건 바로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것도 몰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바로 목재 구조물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때죠. 베드버그처럼 흰개미는 없애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벽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흰개미는 또한 소파를 먹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낮잠을 잘 때 바로 곁에 있어요. 그럼 좋은 꿈 꾸세요.